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은행 업종입니다. 금융지주사인데요. 저평가 및 배당 매력 부각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이 금융지주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불과 뭐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사실 은행주 관련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 별로 이렇게 뭐 화두가 안 됐었는데 최근 이제 10월 들어서면서부터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주 쪽에 베팅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한 물량들이 뭐 배당 쪽으로 좀 선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은행이나 이런 그 증권 보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강한 모습이고 여전히 어제 이제 KB금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3분기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네. 일단 뭐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이제 충당금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좀 대규모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에도 추가 충당금을 일부 적립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일단 뭐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재적으로 이제 부실이 나올 수 있는 뭐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선제적인 충당금 비용을 이미 다 뭐 대응을 했다, 미리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주요 은행이라든지 금융지주 이제 요즘에 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지주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부분 상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KB금융이 상회를 했죠. 이제 3분기 은행 대출 현황도 굉장히 지금 견조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사라든지 캐피탈사,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회사인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지금 사실은 뭐 신용카드도 괜찮고 캐피탈도 괜찮고 특히 캐피탈은 주로 이제 자동차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자동차도 많이 팔렸죠. 그 외에 이제 증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여전히 근데 PBR로 보면은 뭐 0.3배에서 0.5배 사이를 구간을 이제 지금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가치가 좀 싸다라는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가치가 저평가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보통 0.5배에서 0.7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경기 불확실성과 함께 이제 자산 건전성, 뭐 그다음에 충당금 비용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근데 하지만 이제 대부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한 상황이고 뭐 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배당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배당률이 나온다. 뭐 적어도 한 4, 5% 정도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말 배당 수요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선 주식 투자에서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 배당을 앞두고 배당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은행주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주가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또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발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타이밍에서 은행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유동성에 의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좀 오버슈팅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뭐 여러 분야가 굉장히 요즘 제약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뭐그 안에서도 이제 여전히 좋은 것도 있고 뭐 또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제약 바이오 자체가 원래는 뭐 꿈을 먹고 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았던 것들은 주로 이제 실적이 바로 보일 수 있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아니면 CMO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좋았는데 일단은 주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약간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가격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년 이제 올해 3월, 4월 이렇게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현재까지 바이오주가 한 7개월 동안 계속 랠리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3억 관련된 대주 조건이라든지 3억이 아니더라도 기존 10억이 유지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대주 조건 관련돼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좀 쉬었다 가는 기간이고 내년 1월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갖고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테마주 중에 보면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 뭐 부강약품, 일항약품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뭐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봐도 뭐 그렇게 올라갈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결국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 개발 바이오주들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뭐 신약 개발은 오히려 조금 좀 생각보다 이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좀 그닥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오스코텍, 뭐 한올 바이오파마, 삼천당 제약들이 이제 일부 랠리를 좀 보였었는데, 근데 특히 이제 뭐 에로라든지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신약 개발 업체들은 나와줘야 되는데 꾸준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조금 뭐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고요. 그동안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모, 계약금 이런 까지 아주 꼼꼼히 보는 이제 시장이 됐죠.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데이터를 발표해서 하거나 뭐 임상 치료,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가 나올 때 뭐 그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 꾸준히 이제 좋은 뉴스들을 좀 내보내줘야 사실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뭐 일부 개별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K 뉴딜 정책 나오면서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뭐 그린 뉴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엔 엄청나게 큰 테마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그러면 바이오 테마는 조금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테마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 보시면 제한된 자금 내에서 약간 좀 경쟁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단위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좀 이번 기회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공부가 좀 필요한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제약바이오주가 뭐 어떤 테마보다도 더 큰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각보다는 개별 종목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일단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죠. 실적 발표를 하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오후 4시에 발표를 하는데 하나금융지주를 좀 갖고 나왔고요. 일단 갖고 나온 이유는 뭐 ROE 이제 2020년 부터 뭐 내후년까지 한 22년까지 뭐 보통 평균 ROE란 7.5에서 8.1로 좀 감안했을 때 PBR이 여전히 0.3배입니다. 네. 뭐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했던 KB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0.5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뚜렷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꾸준한 배당을 하는 유일한 이제 그 금융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중간 배당이랑 결산 배당을 수익률을 따져보면 합쳐서 연간 수익률 따져보면 배당 수익률만 한 6.9에서 7.9% 정도. 뭐 이건 확정 수익은 아니고 그 해마다 이제 버는 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은행들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한 7%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3분기 지배 순이익을 보면 한 6,690억 이상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와 보면 조금 더 기대를 더 잘 나오면 시장은 내일 더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에 좀 환호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증권 자회사 실적도 여전히 호조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면, 네. 하나금융지주 지금 어제 보면 전곳 계속 이제 한 33,000원, 32,000원 부근 가면 조금 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32,000원을 뚫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작성할 때만 해도 32,000원 밑이었는데, 그래서 3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오늘 시가나 뭐 조금 밀릴 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강하면 어제 이제 뭐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따라 붙으셔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만 노리고 들어가신다라고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뭐 배당도 받고 네. 뭐 좀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는 연초 가격, 이제 올해 초에 뭐 코로나 이전에
가격대였던 부분까지 충분히 회복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12월 달에 좋았던 39,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9,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 중에서 꾸준히 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자회사들의 이익도 견조해서 전체적인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상승 기대 업종으로는 은행 관련주,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